그리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있는 질병수수비, 거기다가 비급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수비까지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호망 23년 동안 월화수목 금금금 20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열심히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정말 핫한 수수비 보험, 건강검진을 앞둔 구독자 시청자분들, 건강검진 받기 전에 90일 면책기간 없고요. 1년 미만 시에 50% 가입금에 면책 감액기간 없이 대장 용종 시에 무려 110만원, 110만원, 대장 용종 시에 110만원, 그리고 맘모톰 시술 시에 2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찐 수수비 보험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5월달, 26년 5월달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5세대 실손보험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정말 모르시는 말씀. 60세 넘어가신 어르신분들 요즘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4세대나 내일 모레 나올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보장 내용 면에서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매우 좋아요. 이번 시에 1세대 가입자분들은 100%, 그 다음에 2세대 가입자분들은 9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가 종료가 됐고 앞으로 때려 죽어도 내 생에, 아니요, 생애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에요. 물론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은 비갱신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실손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요. 유일하게 환급금이 없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에요. 그리고 평생 내가 100세까지 만기라고 설정했으면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주거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월 내가 안 아프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환급이 된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납입을 하면서 평생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일단은 1세대, 2세대 또 2008년에 가입했던 1세대 메리츠 화재를 가입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험료가 아직 40대 중반이라고 그런지 5만원밖에 안 나와요. 보험료가.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2008년 7년도 때 저한테 가입하신 50대 분들, 그때 보험료 3만원이었으면 15만원, 20만원 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20년 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65세, 70세. 근데 중요한데 앞으로 보험료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과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 경제소득은 없으시고 물론 재산이 많으시거나 부자이신 분들은 실손보험 걱정이 없겠지만 보험료가 매회 그 다음에 뭐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많이 인상되는데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더 인상이 될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 그 부분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예요. 많은 분들이 2009년, 2010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실손보험과 뭐 상해 후유장애 아니면 암보험, 입원비, 수술비 같이 통합으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위에 특약들 보면 20년나 100세 만기, 20년나 90세 만기 이렇게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요. 실손보험 밑에 갱신형으로는 정액형이죠. 건강보험, 암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이 가입했기 때문에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엄청난 함정,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단비나 입원비, 수술비는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갱신형은요,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년 끝나면 내가 진단비나 입원비, 수술비 종료가 되는데요.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평생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평생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도 2013년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13년도에 가입하신 분들 15년 이후가 바로 2028년도예요. 그때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반강제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2세대 실손보험을 평생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2세대 가입자분들은 201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평생 9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세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2세대 가입자분들은 15년 이후에는 그때 시점, 그러니까 28년도에 5세대 보험으로 강제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5년이라도 이 4세대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2세대에 가입하신 분들 4세대로 바꾸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왜? 5월달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지만 제가 좀 이따가 4세대 실손보험과 5월달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5세대 실손보험이 4세대에 비해 보험료는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 보장 내용 또한 많이 내려가서 그닥 좋지가 않다는 거죠. 5세대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50%예요. 그리고 이번 시에도 4세대는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지만 5세대는 중증은 5천까지 똑같이 4세대처럼 보장이 되지만 경증질환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한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공백,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간병인보험 이런 걸로 커버를 하셔야 턱없이 부족하게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세대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5세대 보험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왜? 가입하고 5년까지는 5년 동안 4세대 보장이 되잖아요. 왜? 가입하면 5년 동안은 4세대의 실손보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5년이 지나면 반강제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4세대 보험 가입하신 분들 해지하고 다시 4세대 보험 5년 동안 급여 80%, 비급여 70% 이런 식으로라도 5년 동안 보장을 받고자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대장응종은 110만원 좋네요. 맞아요. 좋은 상품 나왔고요. 유병자, 표준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적 보는 거죠. 질병수두비는 어깨 누적이 150만원까지 보고요. 종수두비는 어깨 누적이 없어요. 5세대 정말 걱정돼요. 5월달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손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최고. 박수 3번 시작. 멋있다. 감사합니다. 자, 쩝쩝 박사님, 도레도레님, 동그라미님, 루시님, TV님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5세대 실손보험 임박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4세대 보험과 5세대 실손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대처 방안으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 보험왕 바로 시작할게요. 휘르륵 뿅. 저 보험왕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이 영상 말고도 여기 저 보험왕 보험 설계왕이라고 시즌2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보험왕 채널은 제 라이브 위주였으면 제 라이브 된 걸 편집하거나 아니면 실제 설계한 거나 설계 내용들은 저희 보험 설계왕 이제 보험왕 투죠. 시즌2 보험 설계왕에 이제 설계서를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왕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보험왕 23년차 되었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23년차 추천하는 찐 수수비 보험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하나손보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 보험왕은요 S화재 하나손보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좀 가성비 좋은 S화재 수술비 보험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5세대 실손보험이 5월달부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금융감독원의 이제 공문이에요. 여기서 뭐 내용이 뭐 좋은 내용이 있죠. 뭐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30%에서 50%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각종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관 변경이죠.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나 2세대 가입자분들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평생, 이제 2세대 가입자분들은 2013년 전에는 평생 90%, 2013년 이후에는 15년 이후에 5세대의 실손보험,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8년도에는 5세대 실손보험이 반강제적으로 이제 변동이 되거든요. 바뀌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평생 100%, 9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가입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를 남발한다는 거죠. 나는 1세대 입원 시에 100% 되니까 별로 아프지 않아도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비 전액 90%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런데 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요즘에 부동산 투기처럼 똑같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병원비의 100% 90%가 이제 실손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원이든 입원이든 도수치료든 MRI든 엑스레이든 CT든 이런 거를 별로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남발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의료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세대 2세대를 재매입한다는 걸 금융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에 제가 이런 찌라시도 들었어요. 어떤 찌라시냐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매입을 해. 내 매입할 때는 뭐 돈으로 주고, 근데 돈으로 준 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준 건 안 되고, 단 뭐 1년이나 2년 동안 5세대 실손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하는 반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보험회사도 솔직히 싫어해요.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미치지가 않는다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손해율이 높으면 갱신할 때 보험료를 쳐 올리면 돼요. 그거 받으면 돼. 부담되면 해지하겠죠. 아니면은 5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죠. 1, 2세대 가입자분들. 그런데 정부나 아니면 금융위에서 빨리 어떻게 하든 재매입해서 5세대 실손보험 빨리 전환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1년에 2년 5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면 돈을 주던가 아니면 보험료를 안 내게 하던가 어떠한 보너스를 줘,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진행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재매입하고 전부 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면 자기 부담금이 50%, 도수치료는 거의 보장이 안 되잖아요. 10%만 보장이 되고 90%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중요한 건 1세대, 2세대 거의 100%, 90% 보장이 돼서 병원 측에도 장사하고 웬만한 거 다 병원비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니까 뭐 도수치료도 받고 MRI도 하고 입원해서 뭐 추나요법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없어지고 자기 부담금이 높은 5세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저라고 해도 실손보험에서 50%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정말 진짜 무지개 엄청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고가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병원에서도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좋아요. 실손보험 뭐 개혁 추진, 뭐 4천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진료비도 이렇게 엄청 나오고 있고 의료보험 적자에다가 여러 가지 과잉진료, 이런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뭐 비급여가 확대가 돼서 뭐 여러 가지 비급여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인력이 부족하고 건강보험 재정 뭐 저해가 되고 뭐로 해줘도 뭐 보험 사기 역선택,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금융위원회 이 공문은 뭐냐면요, 5세대가 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급보험료는 점점 17년도에는 7.3조, 20년도에는 백내자 다초점이나
도수치로 인해서 11조가 나가고 23년도에는 14조가 나가고 인상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험료 또한 갱신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혁의 지향점, 그래서 앞으로는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 않는 사람과 아픈 사람들 나눠서 보장을 각각 차별화돼서 만들겠다. 이게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또 현행 4세대는 입원 시에는 20%만 되고 임신 출산은 보장이 안 되는데 요즘에 저출산이고, 그래서 이런 임시 출산 관련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역시 민영 실손보험에서도 급여 의료비는 따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라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개선 방법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9일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급여를 중증 환자 그리고 일반 환자 구분하여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해서 바꿀 예정이다. 그래서 중증 환자, 이 중증 환자는 건강보험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암이나 뭐가 있죠? 뇌질환, 뭐 심장질환, 아니면 희귀난치성,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 항목, 이런 거에 산정특례 등록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정책 토론회의 발표를 위해서 최종 발표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4세대 실손보험과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한 자료예요. 요거 하나만 보면 끝이고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저 보험왕이 채울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요, 5세대 실손보험도 중증 환자, 아까 뭐 있죠? 4세대랑 자기 부담금도 똑같고요. 자기 부담 한도도 이번 시에 500만원 신설이 되었. 이건 좀 안 좋네요. 자기 부담금은. 그 보험금 부지급도 미용 성형 안 되는 거 똑같아요. 할인도 똑같아요. 결론은 중증 환자는 5세대가 4세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4세대랑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5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증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원이나 수술, 디스크 수술, 이런 여러 가지 비중증 환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연간 한도가 4세대는 5천만 원 입원 시에, 하지만 입원 시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통원 시에 20만 원 똑같아요. 하지만 입원비 한도가 없는데 입원비는 회당 300만 원 한도밖에 안 낸다는 거죠. 자기 부담금도 중증 환자는 똑같아요. 외래도 50% 혹은 5만 원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기 부담금 한도는 4세대와 똑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미지급은 자동, 미등재된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 이런 부분들은 보험금이 안 나와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면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오히려 할인을 해줘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할증을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토론회 발표에서 중증의 자기 부담금은 없지만 최종 발표하는 500만 원 자기 부담금은 맥스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4세대보다 확실히 5세대 실손보험이 더 안 좋아진 건 맞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 배경,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기대 효과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신규 상품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실손보험 25년 말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결론은 26년 이제 내일 모레 5월로 확정으로 되었죠. 실손보험 5세대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5세대 실손보험 4세대랑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연간 5천만 원. 하지만 중증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손보험 이제 가입 현황을 보면 1세대는 19%, 2세대는 45%, 3세대는 23%, 4세대는 10%, 기타가 2%예요. 3,600만 명 가정할 때 2세대가 약 1,600만 명, 가장 많죠. 2세대는 정기와 후기로 나눠져요. 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동안은 90%,
근데 15년 이후, 즉 28년도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대폭 줄였고요. 중증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실손은 필수 의료 중심으로 비급여는 소비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능 실비보험이 중증 보호형 기본 플랜으로 바뀔 예정이고, 보장 공백이 발생이 돼요. 중증 환자는 4세대랑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경증 환자, 그러니까 비중증 환자들이죠. 비급여 수요는 실손 외에도 입원비나 수술비나 정액담보 이런 걸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1세대부터 4세대 보장 내용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1세대가 가장 좋지만 1, 2세대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돼서 솔직히 좀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5세대든 허리 디스크 요즘에 40대 50대 분들 칼로 째는 거 말고 신경 차단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과연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총 허리 디스크 신경 차단 성형수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300만원 초중반으로 드는데요. 지출 의료비가 평균 317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317만원. 2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40만원에서 약 48만원 정도 들어요. 4세대는 보험료가 저렴한 20만원에서 24만원 평균. 근데 5세대 전화하면 10만원에서 16만원 연간. 한 달에 보험료가 만원에서 만원 언저리 나오겠죠. 이렇게 보험료가 1년 기준으로 1세대는 더 비쌀 거고요. 2세대는 40만원, 48만원. 4세대나 5세대는 솔직히 월 보험료가 1, 2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손 보상 금액이에요. 2세대는 270에서 29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요. 4세대는 240에서 250 정도.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싼 만큼 보장 혜택은 90만원에서 160만원 선. 왜? 50%만 보장이 되고 50%는 자기 부담금이니까. 실제 지출액은요, 2세대 실손보험은 한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4세대는 80에서 100 정도. 하지만 5세대는 약 167만원에서 238만원까지 보험료를 실제 자기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는 아무래도 2세대, 1세대가 비싸지만 그만큼 보장 혜택이 빵빵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자기 부담금은 60에서 60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은 10에서 16만원이면 월 금액이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실제 보장 혜택은 매우 적고 실제 내가 자기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쓰이는 금액은 이 정도로 많이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수술비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왜? 입원 시에는 웬만큼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신의료기술, 요즘에 비급여 항목,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을 많이 해요. 비급여 수술은 뭐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수술비.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완치는 빠르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흉터는 최소한 몇 미리, 몇 센치,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로봇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비관여 수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수술은 입원을 해서 칼로 째는 거 1시간, 2-3시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동반하기 때문에 입원을 동반해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원 시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들은 100%, 90%, 8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얼마 안 들어요. 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신의료기술은 1, 20분이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근데 1, 20분 때문에 입원은 병원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통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통원 시에는 실손보험이 20만원이나 25만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으로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다. 실손보험에서 통원비가 25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48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떤 수술하든 간에 50이든 100이든 150이든 정해진 액수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강검진을 앞두고 그 전에 가입하시면 90일 면책이나 1년 미만 시에 1년 미만 시에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본인 부담이 아니고 1년 미만 시에 50% 이런 게 없는 면책 감액계획이 없는 수술비 보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은요,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 질병 수술비,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수술비 보험 좋아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그런데 이 종수술비, 1호종 수술비는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데, 요즘에 또 신수술비죠. 1종부터 8종까지 나오는 수술비가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이 둘 중에 뭘로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 찐 구독자라면 아실 거예요. 진단비는 앞으로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비싸긴 하지만 보장 범위나 보장 혜택이 되게 좋아져요. 예전에는 뇌졸중, 뇌출혈밖에 없다가 뇌졸중으로 범위를 넓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요즘에는 심혈관이어서 질병 코드가 60개까지 보장이 되는, 그리고 뇌혈관, 2대 질병, 심혈관, 주요 치료비, 이런 치료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나 치료비는 점차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근데 반대로 수술비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1,3종 수술비가 가장 좋았어요.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수술 1,8종 수술비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1호종 수술비가 예전 거고 1,8종 수술비가 나왔기 때문에 1,8종 수술비가 나왔지만 이게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1,8종 수술비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고요. 1,5종 수술비를 가입해요. 1호종 수술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을 1,8종에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8종 수술비를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5종 수술비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1,8종. 그런데 어느 보험사든요 1호종, 1,8종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저 보험왕은요 S화재 1호종과 1,8종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호종과 신수술 1,8종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왜 어떻게 더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1호종 수술비는요 약관에서 정한 수술 분류표로 나와요. 약관에서 정한. 그래서 약관에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 1종과 5종부터 부위와 어떤 방식에 따라 나눠졌어요. 분류표가. 하지만 1,8종은요 질병 분류 코드가 아닌 약관에서 정한 수술 방식과 수술 부위가 아닌 수술 코드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 까다롭다는 거. 이게 더 단점이에요.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의 정의가 절단, 절제 등의 조작만 있으면 나와요. 코드만 받으면. 근데 이게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코드만 받는 것보다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수술로 정하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가 보장 범위가 좀 넓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장 범위예요. 시술은 보장이 안 되죠. 수술이든 시술이든 모두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호종 수술비는 급여든 비급여든. 하지만 1,8종 신수술비는요 급여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수술 회당 지급이 돼요. 연간 1회. 1,8종의 수술비의 장점은 뭐냐면요 흡입천자가 돼요. 그런데 1,8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흡입천자 이 모든 것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흡입천자. 그래서 보장 어떤 부분에서는 1호종이 유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 흡입천자는 안 되지만 이 부분들은 1,8종이 되기 때문에 상호 좀 보완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1,8종이 좀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호종 수술비를 먼저 가입하시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1,8종, 1,9종 이런 신수술비를 가입하면 좋은데요. 1호종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고 비급여도 보장이 되고 급여든 비급여든, 그리고 급여에서 수술했다가 비급여로 수술 시에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수술비는 수술 방법이나 수술 부위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분류표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술 코드 ADRG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의 코드에 맞춰서 보장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 수술만 보장이 되고 급여 수술했다가 비급여로 옮겼을 때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흡입천자는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은요 1호종 수술비 1호종 수술비와 18종 수술비 이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1호종 수술비인데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 방식과 수술 방식이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그 다음에 관열 수술은 칼로 째는 게 관열이거든요. 육안으로 보고 칼로 째는 게 관열이에요. 똑같은 유방 수술을 했는데 이걸 비관열로 했으면 1, 2종, 관열로 했으면 3종부터 5종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관에서 정한 수술 부위와 유방이냐 피부냐 근골격계냐 순환기계냐 아니면 호흡기계냐 이런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했느냐 이걸 따라서 이제 1종이냐 3종이냐 이렇게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면 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 틀리고요. 이 부위에 따라서도 4종으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1종으로 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호종 수술비는. 그래서 결론은 1호종 수술비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수술 분류표 이 분류표 가지고 1종이냐 5종이냐 이렇게 분류표를 가지고 해당 사항에서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수술 부위에 따라서 1종에 따라서 5종에 따라서 보장을 혜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이 아니고 수술 코드로 인해서 ADRG라고 ADRG 수술 분류표 수술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시술 코드 이 시술 코드로 인해서 8종이냐 1종이냐 3종이냐 6종이냐 5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술 코드로 인해서 1종부터 8종까지 해당 사항이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18종 약관 수술 분류 코드를 제가 약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올려드리는데요. 수술 코드가 이거는 18종이다. 근데 18종 신수술비는 솔직히 제가 가입을 안 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보상 혜택이 받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흡입천자나 1호종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은 18종으로 가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엔대 수술비예요. 엔대 수술비 5대 주요 기간 아니면 122대 이게 엔대 수술비인데요. 엔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로 인해서 질병 코드로 인해서 나와요. 질병 코드 여기 질병 분류 코드 있죠.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으로 인해서 문구만 있으면 질병 코드만 해당이 되고 절단, 절제가 나오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아까 전에 5대 주요 기관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그 다음에 췌장질환, 그 다음에 폐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 코드가 맞고 수술에 해당이 되면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2대 주요 기관도 똑같습니다. 3대 주요 분류표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으로 질병 분류 코드가 맞고 거기서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19대 생활질환 이런 것도 질병 코드가 맞고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SO아지에서 판매가 되는 통합 양성 신샘물이에요. 통상 양성 신샘물은 쭉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 대장의 양성 신샘물 나오면 질병 수술비나 1호종 수술비 외에 또 따로 이 양성 신샘물 특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입 금액이 나가고요. 두 번째 식도, 결장, 항문 이렇게 더 질병 코드가 맞고 또 수술하시면 또 가입 금액이 나오고 위 12지장, 갑상선, 두경부, 간, 그 다음에 특정 기타의 양성 신샘물, 뇌, 심장의 양성 신샘물 이런 걸로 나와서 양성 신샘물은 거의 D코드죠. C코드는 악성이고 그리고
여성 및 남성의 특정 양성신생물. 이 8번을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뭐라고 있죠? 유방의 양성신생물. 악성신생물은 C50 유방암이에요. 근데 유방의 양성신생물은 D24. 이 양성신생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뭘 많이 하죠? 맘모톰 시술. 맘모톰 많이 하잖아요. 맘모톰 시술이나 뭐 기타 외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시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양성 신생물이다. 8번을 주의 있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해서 SO화제에서 통합 양성 신생물 분류표에 인해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SO화제 이번 달까지 한시 판매인데요. 타사들이 1호종, 18종 둘 중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둘 다 가입이 되면서 거기다 엔제 수술비까지 그리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있는 질병 수술비 거기다가 비급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술비까지 비급여 수술비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엔제 수술비와 그 다음에 유방, 대장용종 이런 각각 부위마다 1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양성신생, 악성이 아닌 암이 아닌 양성신생물 수술비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O화제, 이 수술비 보험도 3만원, 4만원대로 가입을 하시면 어저께 추천드렸던 하나손모와 같이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이 수술이 되니 필요하긴 하네요. 18종 수술비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종수술비인데 보장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18종이나 혹은 뭐 엔드 수술비 같이 보완해서 준비하시면 4만원대로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항상 열심히 할 거고 5세대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 50%니까 병원비 50%밖에 보장 못 받아요. 대처 방안으로 입원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보험 알차게 가입해서 자기 부담금을 수술비 보험으로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저 보험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